에는 세종시당 당원들의 75%의 압도적인 지지로 저를 세종시당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요 당직을 맡아 지난 대선과 지선부터 이번 총선까지 당의 승리를 위해 불철주야 뛰어온 사람입니다. 그간 제가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적이 있습니까? 혹은 당의 승리를 위해 열심히 뛰지 않은 날이 있습니까? 저는 이번 컷오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이라면, 그리고 여기 계신 기자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세종시가 보수의 불모지라 불리며 10% 안팎의 지지율에 허덕일 때 당을 외면하지 않고 헌신한 사람이 송하영 외에 누가 있었습니까? 2018년 지방선거 출마도 그랬습니다. 지역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당을 외면했습니다.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세종시에서 국민의힘은 향후 20년간 발붙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모두들 말씀하셨습니다. 당을 사랑했기에, 보수의 가치를 믿었기에 2018년 당을 위해 생각지도 못했던 세종시장 선거에 출마하여 헌신했고, 그 뒤로 6년간 국민의힘과 세종시만 생각하며 달려온 사람입니다. 이런 저를 어떤 명분으로, 어떤 이유로 컷오프 시킨 것입니까? 저 송하영이 감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경선에서도 본선에서도 가장 경쟁력이 높은 후보입니다. 당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라는 점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현역인 강준현 후보와의 본선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런 저를 제외시킨 이번 공천의 저희가 무엇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특정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 가장 강한 후보인 저를 경선에서 제외시킨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번 컷오프를 정당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공천으로 우리 당이 어떻게 본선에서 민주당을 맞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간절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승리해야 합니다. 6년간의 시간을 국민의힘의 승리만을 바라보며 뛰어온 사람이기에 그 누구보다도 승리의 진심입니다. 저 개인을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 저를 경선 대상자로 포함시켜 주십시오. 경선에서 저 송하영이 민주당을 이길 적임자가 아니라고 결정된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민심은 바다와 같습니다. 고요하고 잔잔한 듯하나 화가 나면 성난 파도로 권력을 심판합니다. 그 민심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국민 앞에 공정의 가치를 말하는 정당이라면 언제나 한결같이 당을 지켜온 저 송하영을 경선에 참여시켜야만 합니다. 저를 지지하는 시민이든 아니든 국민의힘 지지자든 민주당 지지자든 누가 과연 이 결정을 공정하다고 말하겠습니까? 저를 배제시키는 것은 민주당이 너무나 바라는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요청합니다. 저 송하영에 대한 경선 컷오프를 철회하고 세종을 지역구 경선에 참여시켜 주십시오. 그 길만이 우리 국민의힘이 현역 민주당에 맞선 본선에서 승리하고 세종을 지역구를 탈환하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세종을 예비후보 송하영.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시스의 송승환 기자입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분 대부분이 무슨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까
중앙당이 요구하는 경선 참여 뭐 이런 것들이 불발되게 된다면 어떻게 입장문에서도 그냥 녹여내시긴 하셨는데 뭐 무소속 출마나 타당 입당을 통한 나오실 출마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당에서 지금 선거가 50여일 남은 상황에서 번복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현행대로 그대로 된다면 독자 출마 가능성이 얼마큼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직 당에서 재심 요청을 했고 그거에 대한 결과 통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시민만 바라보고, 우리 당에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선민후당, 시민들만 바라보고 당원들만 바라보고, 또 만일 당이 결정이 어떤 식으로든 나든 그거에 따라서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세종TV의 임재구 기자입니다. 지금 현재 그 경쟁자로 이제 공천 관련해가지고 지금 경선 대상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이기순 전 차관이지 않습니까? 천안에서도 똑같이 천안시 의회 이제 정홍근 전 장관이 인재 영입 인사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정만 천안의 당협위원장과 지금 경선을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사실 송하영 이제 후보님께서도 어떻게 지금까지 예비 후보로서도 있지만 그 이전에 당협위원장과 시당위원장, 당협위원장까지 다 맡아 있는 부분인데, 지역에 있는 부분이 이제 소외됐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여기서 좀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게 바로 총선 승리 가능성입니다. 금방 이제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여론조사도 하셨고 그래가지고 내가 강력한 승리에 견인할 수 있는 경쟁력 후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든지 아니면 어떠한 당 지지세든 뭐 그런 것들을 밝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여론조사를 아주 유력한 저희 당의 전체적인 여론조사를 자주 맡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여론조사를 시작서부터 마지막까지 했던 그런 여론조사 기관에 맡겨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고, 또 우리 당에서도 얼마 전에 그 여론조사를 시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론조사를 공표용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게 비공표용으로 했기 때문에 언론인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그 내용을 얘기를 하면 선거법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하여튼 굉장히 앞서고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주 상당하게 앞서고 있다. 그거는 아마 저희 당 자체에서 한 여론조사도 여론조사는 과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엇비슷하게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내일보 김주환입니다. 저한테 어제 그저께 어떤 분이 이제 메시지를 하나 보낸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기순 전 차관을 이제 맨 처음에 전략 공천으로 이제 하려다가 지역에서 반발이 클 것 같아서 그 지역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우리 송하영 예비 후보하고 이렇게 정선을 붙이면은 이기순 전 차관이 이제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해서 우리 송하영 예비 후보를 이제 희생시켰다, 이런 식으로다가 문자가 왔어요. 여기에 동의하시는지요? 그렇게 또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선 지역구 두 분으로 결정되기 이틀 전에 이제 중앙당에서 면접이 있었는데, 그 면접 이제 치인이 보셨잖아요. 면접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떠신지 그 시간 동안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에서는 어쨌든 또 내세워진 간판에서 여론조사를 돌릴 때 경제부 시장이라든가 여가부 차관이라든가 지명도 있는 공직 경험에 너무 무게를 둔 건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넘어설 수 있는 시장위원장이라든가 영상대기 교수라든가 이런 타이틀을 넘어설 수 있는 다른 부분에서의 어떤 경쟁력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심위에서의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이례적으로 공관위원장님께서, 정한영 공관위원장님께서 송하영 후보가 지역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듣고 있다, 그런 말씀까지도 해주셨고요. 그런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고, 제가 그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후보는 말씀하시기를 뭐 어떤 자치단체장 무슨 고위 2층 하다못해 대통령까지 얘기도 나오기도 하는데, 뭐 누가 나가라고 했다, 누가 밀어주고 있다, 어떤 회장님이 밀어주고 있다,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누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고요. 오직 당원들과 시민들 한 분 한 분의 그 가치, 그분들의 그 진심,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를 하면서도 저 자신도 놀랄 만큼의 그런 결과가 나온 걸 보고,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와, 시민들은 후보의 진심을 아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거든요. 그 화의부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공자님 말씀에. 화목하게 화합하되 떼거리로 몰려다니는 그런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화목하게 화합한다는 것은 결국은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가치를 가지고 서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같이 간다는 얘기인 건데, 우리가 한동훈 위원장님도 함께 가면 길이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함께 간다는 게 그냥 떼거리로 위에서 명령한다고 몰려가는 게 아니라, 그런 진심이 서로 통하고 서로의 가치가 통하고 그걸 공유하고 그런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진심이 통했다. 어떤 저의 위치나 저의 사회적인 지위나 뭐 부나 이런 명예나 이런 거가 통한 게 아니라 저의 진심이 시민들과 통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저의 경쟁력 가운데 하나는 조치원읍에서 저는 나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조치원읍이 선거인 수의 거의 30%를 조치원 읍민들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큰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 되셨습니까? 네.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언론인 분들께서 늘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늘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또 질책도 해주시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가든지 이 고마움 잊지 않고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